러브크래프트 아웃사이더 최종화. 나는 내 근처에 내가 보지 못한 무언가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몸을 떨었다. 슬쩍 살펴보니 방은 텅 빈 듯했다. 그런데 벽 한쪽으로 다가갔을 때 누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기척이었다. 이 방과 비슷한 다른 방으로 연결된 황금 아치문 너머에서 느껴진 움직임이었다. 아치문으로 다가가자 그 존재는 더 또렷이 인식되었다. 그리고 순간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는 입에서 소리를 내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참혹한 울부짖음이고 그걸 유발한 원인만큼이나 몸소리 쳐지게 역겨운 소음이었다. 나는 보았다. 끔찍할 정도로 생생하고 완전하게. 그건 상상할 수도 형언할 수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흉측한 괴물이었다. 잠시 모습을 드러낸 것만으로도 쾌활하던 사람들을 정신나간 탈주자들로 탈바꿈시킨. 나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암시조차 할 수 없다. 더럽고 괴이하고 거북하고 기형적이고 혐오스러운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혼합한 꼴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부식되고 낡아빠지고 황폐한 시체의 형상이었다. 그것은 경건치 못한 것을 계시하는 썩어 문드러져 악취를 풍기는 귀신이었다. 그것은 자비로운 지구가 언제나 감추고 있어야 했으나 드러나버린 참혹함이었다. 신은 안다. 그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니, 더 이상 속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하지만 공포스럽게도 나는 인간을 조악하게 모방한 듯한 그 문드러지고 뼈가 드러난 형체가 음산하게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수준의 곰팡이가 핀 다 사가 해져 있는 옷들이 나를 더 오싹하게 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도망치려는 가련한 시도를 해봤다. 주춤주춤 뒷걸음질을 쳐봤으나 그 이름 없고 목소리 없는 괴물이 내게 건 주술을 깰 수는 없었다. 역겹게 응시하고 있는 멀건 눈 아래 사로잡힌 내 두 눈도 그것에서 눈길을 거둘 수 없었다. 다행히 자비롭게도 충격 때문인지 내 시야는 흐릿해져 있어 그 끔찍한 것이 보이긴 했지만 또렷하게 보이지는 않았다. 나는 손으로 눈을 가려보려 했지만 신경이 마비됐는지 발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 덕분에 몸의 균형이 흐트러져 나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몇 발짝 앞으로 엉거주춤 발을 내디뎌야 했다. 갑자기 나는 그 썩어가는 고깃덩이가 가까이 있음을 고통스럽게 알아차렸다. 그것의 흉측한 구멍에서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환청이 들렸다. 거의 정신이 나간 채 나는 숨막힐 정도로 다가온 그 악취가 진동하는 귀신을 쫓으려 가까스로 손을 휘저었다. 우주적 악몽과 지옥 같은 사건이 대격변을 예고하는 찰나의 순간 내 손가락이 그 괴물이 황금아치 아래로 뻗은 썩어 문드러진 앞발에 닿았다. 비명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밤바람을 타고 온 악귀 같은 구울들이 나를 위해 대신 모두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주었다. 동시에 영혼을 절멸할 듯한 기억의 산사태가 내 정신을 쪼개버리고 순식간에 들이닥쳤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나는 기억해냈다. 그 무서운 성과 나무들 너머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깨달았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건물이 예전과 바뀐 모습이라는 걸. 또한 더럽혀진 손가락을 거두면서 나는 깨달았다. 그중 가장 끔찍한 것, 내 앞에서 음침하게 나를 응시하고 있는 그 불경한 괴물의 정체를. 그러나 이 우주에는 쓰라린 상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고도 있다. 그리고 그 용고는 망각이다. 그 극도의 공포가 닥쳤던 순간 나는 무엇이 나를 무섭게 했는지 잊어버렸고 갑자기 분출한 어두운 기억은 메아리치는 이미지들의 홍수 속에서 사라졌다. 꿈에서 나는
그 홀리고 저주받은 건물에서 빠져나와 달빛을 받으며 빠르고 조용히 나달렸다. 나는 대리석이 깔려있는 교회 경내로 들어서 계단을 내려가 그 돌뚜껑을 다시 찾았다. 꿈쩍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쉽지 않았다. 그 오래된 성과 나무들에는 신물이 났으니까. 이제 나는 냉소적이면서도 우호적인 구울들과 함께 밤바람을 타고 몰려다니며 낮에는 나일강 유역, 알려지지 않은 계곡 하도스에 봉인되어 있는 파라오 네프렌카의 지하 묘지들 사이를 누린다. 나는 안다. 빛은 날 위한 것이 아님을. 파라오들의 돌무더미를 비치는 달빛이 아니라면. 또한 나는 안다. 어떤 명랑함도 날 위한 것이 아님을. 대피라미드 아래 파라오 니토크리스의 이름 없는 연애가 아니라면. 그러나 새로 솟구치는 야성과 자유 속에서 나는 이 이방인의 슬픔을 환영한다. 망각은 나를 진정시켜 주었지만 나는 내가 언제나 아웃사이더인 것을 안다. 시대의 이방인이자 인간들 사이에서의 이방인. 줄곧 알고 있었다. 금빛으로 빛나는 아치안, 그 혐오스러운 괴물에 손가락을 뻗은 이후로는 내 손가락이 그 매끈한 거울에 차갑고 단단한 표면에 닿았던 이후로는